자, 이번 시간에는 이 경찰의 각종 치안 활동 중에서 이 교통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도 강의실 사정에 의해서 카메라 없이 이런 화면 없이 진행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이 경찰의 이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활동들은 사실 그 최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가장 대표적인 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이 앞서 여러분들 살펴봤었던 것처럼 112 신고에 의한 뭐 긴급 출동 서비스 외에도 실제 시민들하고 가장 많은 접점으로 부딪히는 최일선의 영역이 바로 이 교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통은 우리가 뭐 흔하게 뭐 교통 단속이나 아니면은 교통 지도 뭐 요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1년에 교통사고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 처리라든가 또 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자나 아니면은 이 부상자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이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교통 수사, 사건 수사, 또 그 외에도 실제 뭐 어린이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약자 보호, 각종 신호등 체계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업무가 경찰에서 지금 현재 이 교통과 관련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이 순찰지구대라든가 파출소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단위에서 이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많은 업무가 현재 이 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이 하루의 기본적인 이 평일 시간 기준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그 외에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뭐 휴가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명절이라든가 뭐 다양한 뭐 졸업 입학 시즌이라든가 이 다양한 시기에 맞춰서 경찰이 하고 있는 각종 활동들, 이 교통과 관련되는 각종 활동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경찰이 이 교통 안전과 관련돼서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바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통의 패러다임이 그동안은 차량 운전자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점점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차량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운행하기 편안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차량 중심의 교통 설계, 차량 중심의 도로 설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보행자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의 보행로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는 육교나 지하도처럼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다니기에 차가 우선이고 사람이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지역에 사람이 직접 다닐 수 있는 이 횡단보도를 설치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사람이 이 도로상의 활동을 하는 데서 불편하지 않게 각종 주차라든가 뭐 주차 단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각종 모빌리티가 사람이 다니는 이 보행 통로에 다니지 못하도록 지도를 한다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사람 중심으로 현재 각종 교통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음주 단속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또 각 지자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어린이 교통사고,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 실예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그렇죠. 바로 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윤창호법이라는 즉 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경찰이 각종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현재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한 6.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점점 감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기준으로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 차량 또 어떻게 보면 뭐 국민들도 실제 보행자들도 교통법규 준수가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 서단위에 있는 최일선의 경찰뿐만이 아니라 이 행정안전부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다양한 유관기관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이 교통사고를 이 사전에 방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각종 지도라든가 아니면은 이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중앙부처와의 협력,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 이 현장에서 이 차량 유도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과거에는 도로에 보이지 않던 뭐 분홍색이나 초록색 선을 통해서 차량 사고가 사전에 이 차량을 분류함으로 해가지고 이 차량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직접 적용을 한다라거나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 지역 내에서는 노란색 신호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는 모든 차량이 일시에 정지를 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통학시킬 수 있는 이러한 형태 등 최근에는 각 지역 각 이 교통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각종 이 경찰 교통 안전 활동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자면요. 먼저 첫 번째, 그 어린이와 같은 이 교통약자,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확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초등학교라든가 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등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돼서는 각종 시설 개선이라든가 각종 단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어린이 보호와 관련돼서 이 각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중요한 이 정비사항들은 1차적으로 가장 우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각종 경찰들이 하고 있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돼서는요, 각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신설 보수 교체, 기타 뭐 제거 작업까지 다양하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돼서 도로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 사망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 즉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단속 장비라든가 안전 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했고, 또 관련되어 있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무인 단속 장비, 뭐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뿐만이 아니라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방어 울타리와 같은 안전 시설을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각종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이 축구클럽 통학 차량 사고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사망했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적용 범위라든가 안전교육 의무화, 그리고 여기에 이 보호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하는 이러한 지도를 각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 통학버스 운영자라든가 운전자에 대한 의무 위반을 집중 단속함으로 해가지고 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어린이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시설들은 외국처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는 과거에 비해서 이 건수 자체는 증가를 했지만 사망사고가 감소를 했고, 특히 이 통학버스와 관련돼서도 이 건수는 이 전체 건수가 증가하면서 같이 좀 증가를 했지만 역시 부상자 수가 감소하는 듯 이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노인과 장애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와 같은 아동, 노인, 장애 모두 다 사회적 약자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에 있어서도 교통약자로 노인과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 예방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이 교통보호구역도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지만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요즘 늘어났습니다. 아니 저거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말고 무슨 뭐 어린이에 대응돼 가지고서는 무슨 이렇게 뭐 유머 코드를 만들어 놓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에는 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뭐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 그 외에도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이러한 이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그 지역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이 각종 이 도로와 관련되어 이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이 단속, 기타 이 운전자들도 주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각 지역마다 필요한 지역에 같이 지정을 해 놓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학교 주변에 각각의 보호구역을 설치를 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주로 이 차량 중심으로 도로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 보행자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이러한 이 교통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행자 사고의 90% 이상이 이 도시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시내 도로에서는 속도와 과거 60km였지만 50km로, 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동네, 좁은 길에서는 30km로 하향을 시켜서 결국은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청뿐만이 아니라 이 행정안전부라든가 국토교통부 각종 이 기관들과 함께 안전속도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정책 시행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각 필요한 지역에 각종 제도 개선 마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법령을 개정을 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필요한 정책 설명회를 각 지역별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이러한 게 실제 그 전국에서 일제히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는 법제화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을 훨씬 더 실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홍보에 있어서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추는,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뭐 미국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횡단보도에 뭐 꼭 신호등이 파란색 불이나 빨간색 불이 아니라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보이면은 무조건 차량이 한번 섰다가 가는 이러한 운전 문화가 정착이 돼 있지만 뭐 우리나라는 뭐 그동안 워낙 경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생활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러한 이 캠페인이나 아니면은 이 기본적인 이 도로교통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춘다라는 슬로건 하에서 각종 대국민 홍보 활동, 운전자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중에서 사망사고가 절반 가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단체들과 특히 이 보행자한테 직접 알릴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내용들을 각종 캠페인 작업들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SNS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이 과거에 이제 난폭 운전이나 아니면은 뭐 급한 마음에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었던 거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뭐 깜빡이 켜기라든가 차선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뭐 양보라든가 이러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종 이 해빙기를 맞아서 보통 이제 요즘과 같은 3월에서부터 5월 정도 되면은 이 겨울철 장비가 계속해서 이 겨울철에 겨울철에 땅이 얼거나 아니면은 각종 시설들이 노후화됐다가 해빙기를 맞아가지고 이 정비가 힘들었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 정비가 힘들었던 시설물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교통사고와 이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각종 정비 활동들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시설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호주기의 조정이라든가 그 외에 뭐 이 도로상에 이 경찰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신호등, 안전표지판, 노면 표지판, 뭐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 기타 부속물이나 아니면은 각각의 보호구역 정비, 이러한 보호구역 제정, 이러한 것들이 교통 안전 시설을 경찰이 모두 다 관여를 해서
각종 안전 환경, 즉 보행자들이 다니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행량이 많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렇게 보도 없이 차량과 사람이 한꺼번에 섞여 있고 거기에 이렇게 주차 차량까지 있으면은 더 굉장히 혼잡한 그러한 구역이었지만 이 지역에 이 별도의 이 보일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공간과 또 횡단보도의 위치를 조정해서 횡단보도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차량이 한번 멈췄다가 갈 수 있는 또 인도를 마련함으로 해서 사람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한 통학로와 안전한 보행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거리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시설들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개비해 나가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통사고,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신호기라든가 안전표지, 뭐 노면 표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흔하게 여러분들 이제 면허증이 있는 친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흔하게 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표시들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안전과 관련돼서 뭐 신호등이 당연하겠지만 이 각종 안전 표지라든가 노면 표시들도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즉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행규칙에 맞춰서 각종 성능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이 야광 처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최근에는 이 신호등에 있어서도 LED 신호등을 통해서 각각의 밝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최소 기준 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당연히 각각의 신호등이 이 어느 쪽에서 본다 하더라도 시간대에 따라서도 항상 일정 밝기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안전표지판의 반사 같은 경우도 야간 같은 경우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예상을 해서 각각의 이 빛이 들어오는 이 반사 각도와 관련돼서 이 반사지의 기본적인 성능이나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관련되어 있는 시설 기준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노면 표시도 그게 비가 왔었을 경우에는 젖어 있어서 아무래도 가시성이 좀 떨어지는데 우천시에도 그 비가 왔었을 경우에도 반사 성능이 항상 기준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법령상 준수사항으로 만드는 등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신호등과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지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어떠한 이 악조건 내에서도 모두 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도로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 관련 규정을 고치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시설, 이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노면 표시에 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국에 있는 다양한 곳에 있는 각종 노면 표시 반사 기준을 통해서 여기에 미달되는 지역이 있으면은 여기에 노면 표시와 관련되어 있는 준수사항 예산 편성들을 직접 요청을 해서 도로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 직접 통보를 하고 이거를 추후에 이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한편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각종 개선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 도로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안전시설 더 나아가서 이 도로교통에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각종 이 장비들을 새롭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곳을 항상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각각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공지 여기에 필요한 각종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뭐 중앙분리대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차도분리라든가 이러한 이 도로교통 관련된 안전보안 시설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결국 앞서 말씀드렸었던 각종 시설물들을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하고 새롭게 지정을 하거나 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이 알림을 지속적으로 이 운전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다 조금씩 실제로 이거를 정확하게 이 효과성을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각종 활동들이 모두 다 모아져서 매년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매년 그곳에서의 교통사고가 횟수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외에도 운영 기준을 강화를 해서 전멸 신호를 과거에는 이 기준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했었지만 이 전멸 신호와 관련되어 있는 이 전멸 신호 시간대와 이 각 일반 신호보다도 아무래도 사망자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 기존에 이 관련 기준이 없었던 것들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전멸 신호를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서는 지정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 과거에 약 2만여 개소가 그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이 전멸 신호로 운행 중이었었지만 일반 신호로 전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이 시간대에도 기본 신호를 하는가라고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노력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각종 이 도로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 특히 이 각종 법률의 개정과 이 도로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 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도로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정책들을 변화시킴으로 해가지고 경찰이 현장에서 가능하면은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이 각종 경찰의 이 도로교통 안전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경찰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이 생활안전과 함께 교통은 굉장히 이 경찰의 일선 업무 중에서 중요한 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 중에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1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따른 사망자나 아니면은 자살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직접 경찰이 개입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엔 경찰이 노력함으로 해가지고서 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어떻게 보면 바로 효과성이 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각종 예산이라든가 각종 제도라든가 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사망자를 줄이고 부상자를 줄이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교통 약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현장에서 직접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특히 이제 자치경찰제가 되면은 이 교통과 관련된 업무는 이제 거의 100% 이 지자체의 이 주요 업무로 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즉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이 각 지역에 있는 노인 보호구역, 또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이 각 지역의 특성과 각 지역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중요한 포스트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이러한 각종 안전 대책과 각종 안전 시설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나 아니면은 윤창호법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법령을 통해 가지고 법령을 강화함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 경각심을 주고 그로 인해서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서행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현장에서 경찰이 그 해당 그러니까 지자체 내에서 직접 순찰을 하고 경찰이 직접 도보 순찰을 하고 출퇴근 시간에 통학 지도를 하고 교통 단속을 하면서 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현장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생각됐었던 거를 이제는 자치경찰제가 되면은 해당 경찰서, 해당 이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 시설 보안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경찰과 관련되어 이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시설 개선을 직접 경찰이 해당 지자체와 이 도로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이
도로관리청 이러한 관련 기관의 이 예산 확보를 당부함으로 해서 직접 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 지역의 교통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TV나 영화에서처럼 꼭 범인을 잡는 것만이 실제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뭐 최일선에서 112 신고에 맞춰서 현장에 도착하는 또 각종 뭐 재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뭐 위기 관리와 관련돼서 경찰이 행정 응원 다른 기관을 도와주는 것서부터 이렇게 교통처럼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않았었던 부분까지 경찰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순간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경찰관이 돼서도 이러한 부분과 이러한 영역에서 많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